자산, 유동자산 움직이는 거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작년과 올해, 작년은 1년치, 올해는 반년치인데 구분을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바뀌었냐 보니까 작년에는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이 98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78억, 요수 좀 차이 났고, 매출 채권은 물건은 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게 작년에 338억이었어요. 올해는 반년인데도 344억 불어났죠. 재고 자산이 157억인데 올해 202억으로 불어났고 50억 불어났고, 사용권 재산, 이게 아까 말했던 기술료, 특허권 뭐 이런 거 쓸 때 하는 거, 작년에는 2억 4천이었는데 올해는 4억. 이런 식으로. 유동화 대출채권, 돈 빌린 게 400억, 27기 반기에 400억 뿅 떠버렸어요. 그래서 400억이 여기 자산이 포함되니까 자산 총계는, 자산은 내가 가진 돈, 부채하고 다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2014억이었다면 올해는 2421억. 여기서 뭐가 400은 채권으로 뻥 불어가지고 2400억이 됐다. 채권 빼버리면 조금 불어난 거예요, 자산이.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자산이 6개월 치고 이거는 작년치니까 차이 나겠다, 맞죠? 그렇게 해서 유동화사채 400억 불어나고, 부채 총계는 400억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이 좀 불었네. 616억. 작년에는 546억. 이익잉여금 남는 돈이 저만큼 차이 납니다. 한 50억 차이 나네. 60억 차이 나네. 그래서 연결포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게 뭐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에서 그거 재료비 이런 거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하고 관리비, 사람들 판매할 때 사람들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금융손익, 뭐 세금, 뭐 이렇게 또 이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부분 등등 다 빼면은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다 뺏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다 뺏는 게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EPS고, 당기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ROE죠. 내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BPS고, 자본에서 지금 주가에서 BPS를 나누면 PBR이, EPS가 나오면 여기서 EPS를 나누면은 18,500에서 이게 퍼예요. 퍼. 개념만 딱 잡으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본에서 나누냐, 당기순이익에서 나누냐, 자본에서 자본을 나누냐, 자본이냐, 그거 순이익이냐, 주식수를 나누냐, 주가를 나누냐. 주식수를 나누냐, 주식수밖에 나누는 게 없네. 빼는 게 없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938원. 938원이 요게 누적 반기 6개월 지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1876원. EPS는 1876원. 멀티플은 계산하기 하면은 아싸리 적정 주가에서, 지금 주가에서 현 주가 18,650원이거든요. 한 주에. 나누기 1876원 하면 멀티플 9.9. 멀티플이 9.9, 바이오 기업이 9.9, 높나 낮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바이오 기업이 보통 20, 3번 얼마지? 40이가. 엄청나게 바꿨잖아요. 멀티플이. 그런 것처럼 그만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10은 넘겠지. 그거 뭐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싸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넘어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반기에는 158억, 26기에는, 작년에는 48억. 왜 이리 차이나? 작년에는 48억의 영업활동이 있었고 올해는 반토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 반토이네. 158억.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여기 반기에는 플러스 됐는데, 저 뒤에 나중에 보는 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나와요. 이게 또 안 맞더라고. 그래요.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제휴홀딩스가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수액 용기 수액 용기를 생산하는 데가 케미타운. 케미타운은 수액 용기를 생산, 소유 지분은 100%를 가지고 있다. 케미타운이 자산이 112억에 부채가 42억인 회사인데 매출이 83억 정도. 와, 이거 용기만 팔아가 83억 번다고? 이익은 3억. 83억 중에 3억이 얼마 안 되죠. 그렇게 나온다. 케미타운 전기에는 마이너스 됐네. 작년에는 마이너스 됐네. 매출이 164억 매출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6천만 원. 부채 총계 1126억, 자본 총계 1298억. 그래서 부채 비율은 86%. 86%. 왜 86%? 400억 빌렸잖아요. 400이 플러시 돼가지고 이렇게 부채율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은 부채율이 좀 높은데 이거는 바이오 회사들이 부채율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부실한 기업들은 부채율이 높을 수 있는데 얘는 아예 100% 미만이니까 아예 꽤 괜찮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부분 매출을 전반기에는 825억인데 당반기에는 938억. 매출이 제품 매출도 증가됐고 한 90억 정도 증가됐고 상품 매출도 한 20억 증가됐고 2억 증가됐고 수출액도 한 4억 증가됐고 나머지는 뭐 유동화 수익이 있네. 이게 뭐지? 머릿속 통과. 그렇게 해서 매출채권은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거, 아직 못 받은 거. 그러니까 물건 주고 보통 물건 사러 갈 때는 돈 주고 바로 물건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기업과 기업은 돈을 바로 물건 줬으니까 바로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며칠 뒤에 돌아오는 거, 뭐 몇 달 뒤에 돌아오는 거, 뭐 2달, 뭐 한 달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현금처럼. 그런 것들이 어쩌면 돈 못 받았으니까 매출채권을 적입합니다. 그 대신에 매출채권은 무조건 이게 수치가 계속 점점 줄어드는 건 환영인데 점점 매출채권이 올라가 버리면 장난치기 싫습니다. 매출채권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은 그 회사 뭡니까? 돈은 못 받는데 일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뭐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단 불어났어요. 그렇다고 확 불어나가지고 의심할 수준이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몇 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일단 작년 말보다는 조금 불어났다. 한 10억 정도 불어났다. 한 8억 정도 불어났다. 6억 정도 불어났다. 6억. 신용위험, 재고자산은 당반기 말 201억, 작년에는 158억. 이 조금 차이 나네요. 재고가 조금 불었어요. 기타 금융자산 통과. 기타 자산 뭐 선급금, 계약금 쪽으로 받은 돈들 뭐 이거는 억 단위밖에 안 되니까 단위가 작아서 통과. 이것도 뭐 평가 내역도 뭐 이거 뭐 단위가 이거는 매출 1억이고 뭐 단기 순이익이 3천만 원이라는데 아니다 1,100, 300만 원 수익인데 이건 통과 너무 작아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000만, 10만, 100만, 300만 원? 자산이 1억 6천인데 부채가 1억이고 자본이 5천만 원, 매출이 1억, 매출 1억에 순이익이 300만 원.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 매출 1억에 300만 원이면 3%란 말이죠. 3% 맞죠? 그러면 이게 3%가 은행 이율이 3% 같으면 장사 안 하는 게 맞죠? 은행에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그럼 그런 것들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필요해서 하겠죠. 요거는 뭐 리스 부채가 당반기 말에 들어갈 리스 부채가 4억 700만 원.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4억이면 너무 낮은 금액이니까.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2014년 12월에 영남물류센터 김해창고를 JW홀딩스로부터 취득하여 내용 연수 30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그 임대료를 받고 있다. 14년 12월에 영남물류센터 김해창고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뭐 임대 수익이 얼마야? 3개월에 1,000원이니까 3,700만 원. 오, 10달이면 3억이네. 오, 그거 40년간, 30년간? 오, 건물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무형자산, 이건 자기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 산업재산권, 뭐 개발비 회원권, 뭐 회원권은 뭐 콘도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3억 31억 정도 되고 산업재산권이 9억 뭐 로얄티 이런 거 돼 이런 거. NC가 이 그 뭐야 무형자산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천억. NC는 아무것도 안 해도 2천억은 무조건 기본 깔고 간다는. 그래서 NC가 대단한. 하여튼 요거는 59억이네요. 무형자산이. 자, 계량 신약으로는 위너프 1이 있고 피노말이 있다. 요게 지금 그거 남았는 기간이 3.5년 남았고 8.92년 남았다고 하네요. 이게 들어와서 뭐 이거 뭔 말이지? 피노말은 수출용 영양수액 제품, 이게 수출되는 거. EU GMP 승인받은 게 피노말 19년 6월부터 발매 중. 얼마짜리? 한 2만 얼마짜리겠네요. 맞나? 통과. 요것도 금융부채, 장기 미지급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 1년, 비유동은 1년 이상,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1년 이상 무제한. 뭐 1년 1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년 뭐 5개월짜리 있을 수 있고, 이거는 3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 있겠지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88억 부채. 아, 장기 미지급금인데 맞네. 부채 맞죠. 기타 부채 선수금 19억 뭐 이렇게 있네요. 통과. 자본금 아까 전에 1,500만 주 나왔던 것들. 기타 자본 잉여금 283억, 주식 발행 초과금 287억, 뭐 이래 합쳐가 283억. 자본 잉여금은 283억.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익 잉여금은 이익을 남겼던 이익에 남는 남는 금액, 돈 마진에 남는 금액. 뭔 말이야? 그러면 남는 돈이란 말이야. 남는 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이건 정말 그건데, 처분되지 않았다. 아니 처분된 이득에 남는 금. 뭔 소리지? 하여튼 남는 금액 가게 476억이 합쳐서 616억이 남는 돈이에요. 와, 많다. 616억.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회계상에 올려놓으면서 그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뭐 다른 걸로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을 세금 먹이겠다. 지금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안을 만드는 건지 기재부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건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땡큐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에 470억에 그 뭐야 배당금 주면 얼마 좋아. 맞죠? 700원이 뭐야 700원이. 해외처럼 외국처럼 배당금 파박 줘야죠. 그럼 또 한쪽에서는 그래 말할 수도 있죠. 인카만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뭐 일장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로 나가려 그러면 쌓아두지 말고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그 말이죠. 한 주당 배당금 79억, 전반기에 79억의 배당금을 줬어요. 한 주당 500원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 여기서는 판관비를 잘 봐야 되는데 판관비가 없어요. 그래, 판관비하고 비슷한 경상연구개발비. 하여튼 판관비가 그러니까 삥땅 칠 수 있는 그런 거 좀 볼 수 있는 덩어리가 큰 거. 이거 뭐 13억, 11억 이런 거니까 50억. 판매 관리비가 한 50억 정도 나왔어요. 50억.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 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까? 영업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총 마진, 물건 마진, 매출 마진,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답니다. 자, 이래서 기본 주당 순이익이 938원 또 나오네요. 938원 이게 당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그 2,000원 잡고 멀티플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한 주당 가격이 나오겠죠.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 JW 홀딩스 안에 이렇게 마이도 붙어 있다. 거기 있는 중에 JW 생명, 생활과학 어딨노? 생활과학, 생활건강. 이거 생활건강 아니잖아. JW
특수관계자 내역은 지배기업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JW홀딩스고 우리와 관계 있는 사업은 기타 누리인데 나머지는 특수관계다 이 말이네요. 여기 있네. 매출 JW 중에 제약이 797억의 매출 제일 많이 올리고 있고 여기서 생명과학 없네.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 우리가 특수관계자 여기에 파니까 제일 많이 파는 게 797억에 판다고 하네. 그래서 JW홀딩스가 193억의 매출 19억 매출 뭔 소리지? 거래를 했단 말인데 맞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중해제약과 725억 홀딩스와는 23억 이렇게 총 751억 매출 올라갔네. 이거는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네요. 특수관계자와 매출 채권은 물건 줬는데 중해제약에서 돈 못 받은 게 297억 당반기에 그리고 작년에는 284억 이 말이네요. 오케이 알아들었어. 매출 채권이 애들 돈 안 줘 저들끼리 이런 게 문제라니까. 이거 중해제약도 다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이게 돈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면서 빨리 회전 안 시키는 것들도 이렇게 작업을 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작업을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통과. 반기 순위 이거 뭐 현금 흐름표에 이거 뒤에 나오면 또 있으니까 통과. 재무상태표 매출 채권이 332억 26기 말에는 327억 조금 증가. 포괄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할 때 쓰이는 모든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에서 당기 순이익을 내려 그러면 금융, 기타, 세금 이런 걸 다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빼병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뭐다? 주식 수를 나누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당기 순이익에서 뼈병 내 자본을 나누면은 ROE가 나온다. 자, 이렇게 기초자금 자본 변동표 이익잉여금이 347억. 아이고 많다. 이익잉여금 자본 변동표 1031억.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통과. 영업활동현금 여기 또 달라요. 아까와 또 달라요. 이거 거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영업활동현금 흐름이 플러스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완벽하네. 이거는 완벽해. 영업으로 돈 벌고 투자 활동으로 투자를 해서 돈 까먹는 거 아니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재무 활동으로 빚진 건 갚고 이게 완벽하거든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제일 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사 매출 제품 매출이 863억이고 상품이 111억 수출액이 19억 수출이 19억밖에 안 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땡큐겠네. 수출이 19억밖에 안 되네. 맞죠? 자, 하지만 중해제약에서 매출이 지금 여기 생명과학의 매출의 10%를 중해제약에서 차지하고 있다. 매출 채권 이렇고 통과. 재고자산 받고 금융자산 이건 통과. 종속기업 관계투자 이거 아까 별 크게 그거 없었던 거 통과. 판매비와 관리비와까지 나왔던 것들 조금 더 자세히 나왔지만 봤던 것들이 통과. 이거는 뭐 이거 JWBD 제7차가 보유하고 있던 JW 생활건강의 대출채권 40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354채 이게 뭐 11억 하던가 400억 원을 발행했다. 여기 보면은 채무자 돈 빌린 사람 JW 생활건강 발행회사 돈 빌려주는 놈 인수회사 이거 뭐지 사채 명칭 사채 맞니? JWBD 제7차 주식회사 1회 무보증 보증을 안 쓰고 원화 354채 이렇게 400억 원을 빌려주는데 2020년 4월 1일 날 빌려주고 와 이거 몇 개 6개월짜리 남았죠? 아니다 8개월 10개월짜리 10개월짜리네 10개월짜리
10개월 빌려주는데 연 5%, 5.6%의 이율을 받고 인수 계약상 만기일이 더 거래하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사모사채를 상환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사채 발행 회사인 JWDB 제7차가 발행하는 신용 보강 사모사채를 전부 인수할 것으로 하약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야. 자, 통과. 홀딩사가 나왔던 42.98%의 최대 지주. 요것도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것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불어나는 것들을 쭉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여기가 JW 홀딩 회사가 JW 생명과학을 42.98%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JW 생명과학은 JW 케미타운을 100% 가지고 있고 생명누리는 20%를 가지고 있다. 생명과학은 20%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금액입니다. 매출거래, 대주주들과의 영업거래, 중해제약에 797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탁 생산, 직접 파는 회사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매입거래, 사는 거는 케미타운에서 55억치 사고 생활건강에서 52억치 사고. 와, 이거 많이 사네. 52억치나. 원재료를 여기서 많이 사오겠죠. 자, 이제 네이버 금융과 펜비즈, 펜가이드, FN가이드 그 사이트를 보면서 JW 생명과학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성장 후 최대 실적 JW 생명과학 2분기 영업이익이 101억. JW 생명과학 전일 대비 9.9% 상승. 랭킹 주가 9.32. JW 10% 이상 상승. 6월달. 생명과학 1분기 실적 소식의 강세. 이런 것들. 1분기. 이렇게 계속 다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동사의 3세대 영양수액제는 아시아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 성공. 근데 이게 요거 네이버 거만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홈피 들어가서 어떤 걸 파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요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다트 전자공시 보시든지 아니면 홈피 보고 전자공시 보고 네이버 금융을 보시든지 하는 걸 추천드리고,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네이버 이런 공시만 보고 이 숫자로만 보고 제끼는 그룹들이 제끼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이 숫자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회사는 없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놓칠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하지 못하는 요 글자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이거 동사는 3세대 영양수액제는 아시아 최초로 유럽 시장에 성공하였음. 크게 뭐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를 보고 보면은 이제 더 크게 와닿는다 이거 말이죠. 이렇게 매출액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참고만 할 수 있는 그거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매출액이 15년부터 1200억, 1300억, 1400억, 1500억, 1700억, 2020년 예상 1800억 꾸준히 증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증가. 영업이익 180억, 210억, 238억, 235억, 297억, 344억 꾸준히 증가. 당기순이익 129억, 152억, 168억, 158억, 219억, 259억 꾸준히 증가. 부채중개 970, 1000, 964, 916, 710, 88 이렇게 요거는 조금 줄어들고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면 안 되죠. 자산 총계 꾸준히 증가. 영업 활동 흐름 계속 돈은 계속 벌고 있다. 투자 활동은 계속 투자가 발생되고 있다. 매년. 재무 활동 계속 매년 갚고 있다. 영업 이익률이 14%, 16%, 16%, 15%, 17%. 영업 이익률이 매년 10% 중반대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돈을 계속 벌게끔 계속 영업을 뛴단 말이죠. 나도 영업 뛰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EPS가 800원이었다가 900원이었다가 1060원이었다가 999원이었다가 1300원이었다가 올해는 16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64%. 그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27,000원을 설정을 했네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또 보면은 기체 수익이 37%, TPN이 29%, 특수수익, TPN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게 비급여니까 이게 많이 팔려야 돼. 수출이 아까 11억밖에 안 됐잖아요.
19억 수출이 더 많이 벌어야지. 나머지는 뭐 한 800, 700억 정도를 이렇게 내수해서 했으니까. 이건 주주에 대한 것들 나왔고, W 케미타운 뭐 이렇게 나왔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10% 초반대를 유지. ROE는 15%, 영업이익률이 14, 16, 15, 17, 1 더해보면 평균 16점 정도 나오겠다, 맞죠? 15점 얼마 나오겠는데 16 얼마 나오겠네.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도 10%, 11%, 11%, 10%, 12%, 이것도 11% 정도 나오겠네. 영업 순이익률이. 100원짜리 팔면은 11원이 남는 거예요. ROE는 리턴 온 에쿼티, 에쿼티 위에 리턴 돌아오는 거. 내 자본이 돌아오는 시간 16%, 내 원금이 만원짜리가 16%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16%씩. ROE는 R로 시작되는 거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17%씩 돌아온다. 17%, 14%, 18% 돌아온다. 돌아오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돌아오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마진 높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EPS는 이렇게 돼 있고, 퍼는 지금 마이너스 34, 이건 안 났으니까 14까지 났대. 19년까지. 아까 전에 그거 당반기 계산해 보니까 퍼가 9.9였죠. 퍼는 계산하는 게 지금 주가 나누기 EPS. 지금 주가 나누기 EPS. 지금 주가 안 나왔네. 자, 2020년에 위너프 소포장과 고령자 수험생용 뇌영양수액 신제품이 출시되므로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임. 기초수액제는 약간 인하 우려가 없어 기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향후 사업은 지속될 거로 기대됨. 이거는 핀 그 가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퍼 이런 좀 그래프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퍼가 이렇게 움직이고, 시가총액은 2,900, 매출액 1,700, 영업이익 290, EPS 1,3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점점 올라가고, 자산 점점 불어나고, 자본 점점 불어나고, 부채 비율 점점 줄어들고, 요번에 팍 올랐잖아요. 400억 빌린 거 있어가지고. 지배주율 ROE 점점 고르게 유지되고 있고, PBR은 순 프라이스 밸류, 북밸류 프라이스, S는 쉐어. 자, 매출액. 이제 이게 처음에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내세울 거 없기 때문에 그냥 훑고만 갈게요. 매출 이익, 세전 이익, 자산, 부채. 자산이 2017년에 1,900억, 2020년에는 2,000억, 부채가 960억에서 812억, 자본은 1,000억에서 1,2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속, 투자 마이너스, 재물활동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핀 네이버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뭐 자산 회전율이 뭐 어떻게 되냐, 매출 증가율이 4%, 13%, 7%, 13%, 14%가 되냐, 이런 걸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는 거죠. 미래성은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죠. 미래성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무슨 물건이 만들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미래 멀티플을 계산할 수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홈피를 봐야 되고, 최소한 검색해야 됩니다. 무조건 홈피 봐야 됩니다. 홈피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홈피에 나온 게 애매하면은 무조건 검색해서 좀 머리를 굴려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절대 안 나오는 회사, 놓칠만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봤다라면 전 다원시스 놓쳤을 거예요. 다원시스는 이거 그래프상에 내 마음에는 안 들었거든. 바로 제껴버렸어.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자, 이거 뭐 계속 수치는 계속 꾸준히 증가되어 있는 걸로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를 마무리 지어보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필수 납품 물건이 수액이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무조건 눕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우면 팔에 닿는 게 수액이란 말이야. 이게 어려움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에는 크게 도움 안 돼. 그 대신 박리담회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PTN 제품들이 유럽 기준에 맞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들 비급여되는 수액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진이 하나당 막 2만 원 이상 돼가지고 그거를 많이 팔면은 매출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런 걸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용기나 이런 것들도 자체 생산해야 되고, 용기 기준도 EU GMP 기준, EU GMP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기준, 유럽 생산 기준. 유럽에서 EU GMP 딱 찍힌 마크 보면 아 이거는 안전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걔네들만의 기준에 만드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2챔버, 3챔버, 2개짜리, 3개짜리 한 개를 넣고 막 주짜 뿌리면 터트려 가지고 안에 게 희석돼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원가 경쟁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병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링겔 어디 거 쓰냐 그러면 거의 다 중원제약 많이 쓰실 겁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12년보다 16년에 병실수가 거의 23%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 가면 넣는 게 수액이다 보니까 신약처럼 한 방에 있는 그런 바이오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밥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수액이기 때문에 꾸준히 잔잔하게 쭉쭉, 그리고 시장성도 중해제약 수액을 굉장히,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40% 이상 차지한다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수액 시장을 중해제약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알아봤고, 지금 멀티플은,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은 9.9 정도지만 바이오 회사가 9.9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는데 9.9라는 수치는 많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게 있고, 엄청난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른 업체에서 따라올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저평가 기업이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주도 없지만 오늘 사려고 했지만 오늘 못 샀어요. 돈이 없는데 쪼개서 사기는 그랬고, 언젠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